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6월 모평 해설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반부, 즉 21번부터 28번까지 문항을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킬러 문항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분의 lnx라고 분수꼴로 주어져 있고요.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y는 fx에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점에서요,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자, 요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해보자. 자, gt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미분계수를 구하기 전에요, 우선 a 값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어진 함수의 원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풀이 과정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우리는 이 다항함수분의 로그 함수 꼴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좌표표 문상에서요. 자, 여기서 정의역은요, 로그 함수가 있기 때문에 x는 양수에 해당되는 정의역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로그 함수도 무한대로 가고 x도 무한대로 가지만 로그보다는 그래요. 요 다항함수가 더 큰 무한대. 상대적으로 요 lnx는 상수 취급해서 우리는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요 fx는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게 우리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자, 0 플러스 0에서의 우극한 값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fx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분모는 0 플러스로 가겠고요. 자, 분자요. 로그 함수 떠올려 보세요. 자, 0에서의 우극한 값은 그래요, 마이너스 무한. 그래서 0분의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마이너스 무한에 해당되는 값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요, 요 분자가 0일 때, 즉 x에 1 넣으면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요 1,0을 지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0에서 우극하는 마이너스 무한이고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저 끝으로 갈 때는 그래요, x축을 정근수로 해서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자, 요게 y는 fx의 개형이다라는 거. 워낙 많이 등장한 함수니까 이렇게 개형 정도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우리가 그래요, 요거 구해보려고요. 자, 원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를 해결할 겁니다. 그럼 요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고요. 그때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생각이에요. a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접점의 x좌표, 우리가 보통은 t라고 넣는데 여기서 앞서서 t를 기울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접점 x좌표로 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지수를 설정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k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x좌표를 k라고 놨어요. 자, 우선 접선부터 좀 설정해 봐야 되겠죠. 접선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 우선은 요 함수 f부터 미분해 보겠습니다. 도함수 구해봐야 되겠죠. 자, 몫의 미분법에서 분모 제곱 분해, 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면 되죠. 분자 미분하면 x분의 1, 거기다가 분모 x 곱하니까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빼기에 분자 그냥 쓰고 분모 미분한 거 곱하면 lnx, 이렇게 해서 몫의 미분법 쓰면 이렇게 도함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접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자, 요 도함수에다가 접점의 x좌표 설정한 k를 대입하면 k제곱 분의 바로 1-lnk, 여기까지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a죠. 거기다 지금 k, fk라는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k, 여기가 k분의 lnk입니다. 그래서 x좌표 빼고 y좌표 더해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요 파란색 접선이에요. 자, 근데 이 접선이 0,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에 0 대입하고요. x에 0 대입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만 있고 요거랑 약분하면 k분의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lnk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k분의 lnk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K분의, 자, 분자끼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2lnk-1이요. 이게 0이니까요. 양변에 K 곱하면 이 분자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lnk가 2분의 1이 되면서, K 값은 자,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요. 원점에서 근 요 접선에 접점의 x좌표인 k가 뭐다? 루트 2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바로 요 값입니다. 요 a 값이라는 거는 지금 요 값이죠. 즉 k제곱분의 1-lnk인데 요 k 자리에 한번 그대로 루트 2를 넣어주세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겠고, 자 분자 볼까요? 1 빼기, 자 여기 루트 2 넣으면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2 익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게 A 값입니다. 자, A 값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은 이제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나왔으니까 이제 G'A에 해당되는 걸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GT의 함수에 관련된 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함수 개형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함수 개형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개형이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 요렇게요. 자, 여기 y는 이제 fx 개형이 되겠는데, 여기서요. 자, 기울기가 t인 직선. 이렇게 해서 접하게 그어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t인 접선이 될 텐데 그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죠. 그럼 기울기 적당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된 요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t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의 x좌표를 뭐라 하자? gt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요 도함수 있죠. 요 도함수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 x자리에 요 접점의 x좌표인 gt를 대입합니다. 그럼 gt의 제곱분의 1 빼기 ln gt.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바로 t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등식 하나를 확보할 수 있어요. 되죠? 자, 식 좀 정리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gt의 제곱을 양변에 곱할게요. 이쪽으로 좀 정리하자. 1 빼기 ln gt는 t 곱하기 g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우리가 식을 좀 요 상태에서, 좌우변만 좀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 자, 우선 등식이 확보된 회사에서 우린 G'이 필요해요. 즉, G의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양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들어가면 되죠. 좌변 이제 고배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T라고 그냥 쓰고요. 자, G의 제곱, 요거 미분하면, 겉미분하면 2의 GT가 되겠고, 거기다가 속함수 GT 미분한 G'T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변 미분하면 1은 사라질 거고요. 자, 요 로그함수 미분하면 진수분의 1인데 속미분까지 G'T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요 식을 뭐 간단히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요 식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는 G'A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A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앞서서 A 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T자리에다가 그대로 2분의 1이라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G에,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GA라고 그냥 대입할까요? 그쵸. A 값이 어차피 이거니까 T자리에 요 2분의 1을 대입한다는 게 그냥 A 값 대입하는 겁니다. 우선은 A를 대입해서 식을 써볼게요. GA의 제곱 2A 그 다음에 GA G'A 그 다음에 GA 분의 G'A 이렇게 그냥 대입한 거예요. 우리 G'A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근데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여기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GA의 값 한번 볼까요? G'A를 구하려면 지금 GA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GA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확인해 보죠. 문제를 보면 기울기가 지금 t일 때 접점의 x좌표가 gt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ga라는 거는 바로 기울기가 얼마일 때? 그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그쵸? 요게 a일 때의 접점의 x좌표를 뜻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요 a 값이 지금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요. 우리가 앞서서 요 접선의 기울이 a일 때 보이나요? 접선의 기울이 a일 때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놨습니까? 요 k라고 놨었죠? 즉 이게 k에 해당되는 값일 거야. 문제에 의해서. 그쵸?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의 요 접점의 x좌표는 우리가 앞서서 k라고 놨었다. 근데 k가 그의 루트이니까요. 요 ga의 값이 루트 2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됐네요. GA 값 알았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이 식의 대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자, A가요, 지금 2분의 1이죠. 그래서 2 익스포넨셜 분의 1 곱하기 GA가 루트 2고요. 그다음 G 프라임 A 해당되는 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자, 분모는 지금 루트 2죠. 분자 G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는 이렇게 약분해 주고요. 자, 양변에 루트 2를 좀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자, 요거를 좀 여기다 양변에 루트 2 곱해 놓으면 여기 루트 2 곱하면 2죠? 요거하고 약분하니까 사라집니다. G 프라임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루트 2 곱하니까 여기도 G 프라임 A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요 마이너스 보가 사라졌네요.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쌤이 요 식에서 요 양변 미분할 때, 요 우변 미분할 때 요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빼놔가지고요. 요것만 좀 정정하겠습니다. 요 자리 마이너스 있는 것만 좀 확인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요 자리 우변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G 프라임 A. 요것만 좀 정정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좌변을 이항하면 바로 2G'A가요. 자, 요거 우변으로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2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G'A에 해당되는 값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위로 가서 이제 마무리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요. 자, A 값이 지금 2분의 1이었죠? 거기다 G'A가 지금 좀 전에 나왔듯이 마이너스의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거 계산하면 그래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나와서 바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 킬러문항 우리는 관련된 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하고요. 저 미분할 때 요 노란색 식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미분하는 과정, 요 과정만 잘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포인트를 잠깐 짚어보자면 첫 번째 풀이 과정으로는 요 A 값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접점 X좌표 구하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하면 이 두 번째 접점 X좌표가 GT일 때 접선의 기울기 T니까 요렇게 우리가 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등식 정리한 거에서 G 프라임 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 미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쵸? 이 과정에 그대로 T자리에 A만 대입하면 우리는 해결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 GA를 구해야 되는 상황. GA가 이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A일 때에 오케이, GA는 접점 X좌표 우리 앞서서 K값을 의미했다라는 것 통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까지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25번은 3점 문항이긴 한데 워낙 좀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3점 치고. 그래서 함수 개수 관련돼 가지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 보죠.
자, 집합 x 이렇게 1, 2, 3, 4, 5라고 원소가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선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1, 2, 3, 4, 5에서요. 자, 우리는 1, 2, 3, 4, 5에 대응되는 f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가조건을 봤더니 원소의 개수,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대응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4개에만 대응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가조건을 우선은 먼저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FA가 A, 즉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원소는 3개 있구나 라는 것까지 고려해 볼 겁니다. 자, 우선 가조건 이용해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4개라는 거. 그럼 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야죠. 그래서 OC4에 해당될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OC4의 케이스 5가지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1, 2, 3, 4를 골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5는 치역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1, 2, 3, 4가 치역의 원소가 되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1, 2, 3, 4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1, 2, 3, 4 중에서 3개는 자기 자신한테 가요. 그래서 그 1, 2, 3, 4 4개 중에 3개를 뽑아줘야 되겠죠. 그 중에 또 예를 들어보자면 그 중에 1, 2, 3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은 1한테 가고요. 2는 2한테 가고 3은 3. 자기 자신한테 가는 원소 3개짜리로 맞춰준 상황이에요. 됐죠? 자, 이제 남은 원소들만 대응시키면 되는데 이제 4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고요. 즉 F4. 4는 어디로 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돼요. 그쵸?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건 이미 3개 확정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못 가고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요. 1 혹은 2 혹은 3. 5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거니까. 자, 그래서 1, 2, 3 이렇게 3가지 경우가 가능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 뭐 2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5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요. 치역이 1, 2, 3, 4가 돼야 되니까 남은 4는 무조건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5가 4한테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한 가지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5C4가 5가 되겠고요. 4C3은 4. 그 다음 3, 1 이렇게 곱해주면 60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개수 문제 어느 포인트에서 좀 틀렸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죠. 좌표 평면에서요. 지금 기백 문제인데, 자, OP의 크기가 10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을 A라고 하겠다. 또 원점을 지나면서 방향 베타가 1,1인 직선을 M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 가지고 LM이 이룬 가계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주어진 거 가지고 요 A, B 요 값이죠. 요 점의 XF, Y좌표에 곱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 B는 양수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OP가 10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P의 자치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원점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는 건 당연히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을 체크해 보자면 이런 식의 이렇게 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 원 둘레 위에 있는 게 P입니다. 즉 P가 나타낸 도형은 바로 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우선 체크해 볼게요. 원점을 지나면서 방향 베타가 1,1인 직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향 베타 쌤이 U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요 1,1이라는 걸 통해서 이건 평면이니까 실제 기울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기울기는 1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건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 쪽에서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방향 벡터만
만 표현이 있고 기울기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평면 쪽에서는 기울기라는 표현도 있고 방향 벡터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가 a, b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 직선의 기울기는 요 x성분분의 y성분, 즉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자, a분의 b입니다. 라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방향 벡터로는 a, b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기울기가 크니까 당연히 1분의 1, 1이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거.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게 m이네요. 그쵸?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L이라는 접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지요. A, B에서의 접선입니다. 됐나요? 근데 자, X좌표하고 Y좌표 봤을 때 둘 다 양수긴 한데 Y좌표인 B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이 Y는 X 요 아래쪽에 있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여기 A, B 뭐 이렇게 체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쭉 그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나오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L이라는 접선이 되겠고요. 자, 이건 원이잖아요. 원이나 타원, 그리고 포물선, 그리고 쌍곡선, 타원, 뭐 그런 것들 2차 곡선에서는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접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100이다. 이렇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기본적인 접점 주었을 때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y는 이라고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00이 되면서 기울기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 앞서서 이 직선의 기울기 1,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두 기울기를 아니까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각, 여기가 예각이라고 보자면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공식 있죠? 오케이. 탄젠트 세타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1뿔 탄탄분의 탄마탄이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기울기, 요 두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요 끼인 각의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는 거. 혹은 기울기 가지고 1뿔 기기분의 기마기 뭐 이런 공식들, 기본 공식들 이용해서 즉 미적분 2에서 배웠던 탄젠트의 덧셈 정리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백 문제니까 기백 문제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게요. 쌤은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요거의 방향 벡터 쌤이 u2라고 놔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 자, 앞서서 이제 기울기 있을 때 방향 벡터로는 그래요. 바로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개념이 있죠. 자, 코사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두 방향 벡터 u1하고 u2 가지고요.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라는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세타가 예각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와야 돼서 요 내적의 절대값이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래요. 요 공식은 필수 공식입니다. 크기의 곱분의 내적의 절대값. 자, 요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되는 거죠. 그쵸? u1이라는 게 1,1이니까 자, 크기 구하면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u2 요거 가지고 크기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자, 이제 내적하면 됩니다. 요 1,2하고요. b, 마이너스 a하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b 마이너스 a 그거의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바로 10분의 루트 2입니다.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 a, b라는 것이 요 원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원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a제곱 b제곱의 합이 100이다라는 거는 센스 있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분모가 바로 10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10이기 때문에 양변 10 곱하면 이렇게 약분됩니다. 양변 루트 2 곱하면 b-a의 절대값이 2가 되는 상황. 자, 당연히 제곱의 합을 하는 상태에서 b-a의 절대값을 알아요. 근데 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양변을 제곱하고 싶어야죠.
자, 그러면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면서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 요게 4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a제곱 b제곱의 합이 100이니까 100 대입하시면 100 마이너스 2ab가 4입니다. 따라서 ab의 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48에 해당되는 값.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백 문제. 자, 26번 기본 유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함정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막혔는지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어떤 개념을 까먹었는지 혹은 개념은 아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확통 문제 되겠습니다. 자, 27번이 또 오답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한 문제를 보자고요. 자, 숫자 1, 1, 2, 2, 3, 3 이렇게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이제 넣지 않아요. 그쵸?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6개를 다 꺼내게 되겠죠. 그랬을 때 K번째 꺼낸 공의 수를 AK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꺼낸 공이 A1, 두 번째 꺼낸 공이 A2, 세 번째가 A3, 네 번째가 A5 이런 식으로 해서 A6까지 여섯 번째 꺼낸 공까지 이렇게 다 공을 꺼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순서상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A1, A2, A3 가지고 뭘 만들자? 자, 자연수를 만들자고 되어 있어요. 즉 A1에다 100을 곱했다는 거는 A1이 100의 자릿수라는 거죠. A2에다 10을 곱한 건 A2가 10의 자릿수, A3는 1의 자릿수니까 요거 가지고 M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A1이 100의 자리, A2가 10의 자리, A3가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A4, A5, A6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가지고 N이라는 역시나 마찬가지. A4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요. 이 세 숫자 가지고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뭐가 될 확률? M이 N보다 클 확률. 이 세 자리 자연수가 뒤에 있는 세 자리 자연수보다 요게 이 숫자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은 여기 쌤이 순서상으로 한 요 6개의 숫자는 요 공 6개가 쭉 여기에 나열되는 거죠. 즉 1, 1, 2, 2, 3, 3을 여기 6자리에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요. 6 팩토리얼 요거를 1, 2개 같은 거 2팩, 2, 2개 같은 거 2팩, 3, 2개 같은 거 2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요. 9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90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요 M이 N보다 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지만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요. 요 100의 자리끼리 비교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100의 자리가 A1이 즉 A4보다 크다면 나머지 숫자는 뭐가 되든 상관없이 결국엔 M이 더 큰 자연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의 자리끼리 좀 비교해 보자면 A1이 A4보다 클 때, 이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상을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 텐데, 요 A1 자리하고 A4 자리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 공에 있는 숫자 중에 되는 거니까 A1에 좀 큰 수 들어가는 거, 가장 큰 수는 3 들어가는 거죠. 자, 3 들어갔을 때, 요게 A2, A3 이렇게 숫자 들어가고, A4는 3보단 작은 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1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경우의 수를 좀 나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3이면 뭐가 돼야 되냐? 여기가 3보다 작은 1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3이 아니라 2일 수도 있죠. 자, 이게 2라면 2보다 작은 1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꼴로 A1하고 A4 자리만 보자면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거고 요 나머지 숫자만 결정하면 되죠. 3하고 2는 됐고요. 여기서 지금 3하고 2 하나 제외하고요. 지금 보시면 남은 숫자 요 4개를 요 4개의 숫자 자리에 그대로 배열하면 되죠.
그쵸? 근데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100의 자리가 요거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남은 4개를 나열하는 거는 4 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2개 있죠.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하면 1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하고 1 제외하고요. 요 3하고 봐보세요. 1 하나 제외하고 남은 4개의 숫자를 요 4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마지막 것도 1과 2를 제외하고 1과 2는 하나씩 들어갔죠?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4개의 수 나열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12, 12, 12니까 더하면 36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0의 자리에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죠. 즉 100의 자리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A1하고 A4가 여기 100의 자리 같다면 경우 10의 자리에서 대소를 판단해야 될 거야. 10의 자리에서 A2가요, A5보다 큰 상황이어야 되겠죠. 요거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A1하고 A4 자리는 동일한 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역시나 케이스를 나눠보자면 1로 같을 수 있겠고 혹은 2로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2로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3으로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로 같은 경우라면 1 2개 이렇게 제외해 주시고 남은 숫자 중에서요. 이 자리를 보세요. 어떤 자리냐면 A2가요. A5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남은 숫자는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A2에는 자동적으로 3이 들어가고 여기는 자동으로 2가 들어가요. 3, 2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3하고 2하고 이렇게 2개 들어간 상태에서 요 A3하고 A6 자리에는요. 그대로 남은 2, 3을 2, 3도 되고 3, 2도 되는 거니까 그 2개를 배열하는 2팩.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 요렇게 두 번째 2로 여기 둘이 100의 자리 같은 경우 10의 자리 대소 비교하면 A2 자리에 봐봐요. 마찬가지겠죠? 굳이 좀 해보자면 2하고 2는 들어간 상태고 이제 1하고 3이니까 여기는 3이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하나씩 들어가고 남은 2개의 수를 요 자리, 두 자리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2 팩토리얼 2개 되겠습니다. 뭐 같은 원리로 여기는 지금 남은 하나도 똑같이 나오겠죠, 뭐. 그쵸? 그래서 3, 3 나왔으니까 3, 3 제외하고 2하고 1이니까 요 자리는 2, 요 자리는 1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남은 2, 2를 여기다 배열하는 2팩 똑같습니다. 그래서 2, 2, 2 이렇게 하니까 6개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나온다. 자, 더 케이스가 있냐? 즉, 100의 자리가 일치하고 또 10의 자리도 일치하는데 1의 자리에서 대소가 비교가 될 수 있냐? 없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숫자가 2개씩 똑같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같은 수 들어가고 10의 자리에 같은 수 들어가면 1의 자리는 남은 거 들어가면 같은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소가 판단되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케이스 보면 36개하고 6개니까 더하면 42개가 되겠네요. 그쵸? 총 90개 중에서 42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약분하면 1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15하고 7 더한 22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제 보면 케이스 분류 이렇게 하겠구나. 100의 자리끼리 비교하고 100의 자리 같으면 10의 자리끼리 비교하고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좀 더 간단히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별도의 풀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m이 m보다 큰, 즉 요 세 자리 자연수가 요 뒤에 세 자리 자연수보다 큰 상황의 개수를 구할 거다라는 건데 여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요거의 여사건은요. 실제로 n이 m보다도 더 큰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요. 그래요. m하고 n하고 같은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m이 m보다 큰 경우나 n이 m보다 큰 경우나 어차피 숫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2개씩 있기 때문에 요 둘의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그렇죠. 일치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90개인 걸 아니까 그러면 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요거요. m하고 n이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죠.
즉 여사건 중에서도 m과 n이 같을 때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같다라는 거는요. 지금 요 보세요.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6개의 수가 쭉 나열되는데 지금 어디가 일치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자, 요 A1 100의 자리하고 요 100의 자리 완전 세 자리 잔수가 일치하려면 100의 자리끼리 같아야 되겠죠. 요 네모 자리에 똑같은 수. 그 다음에 셈이 A2하고 A5 여기 10의 자리끼리 똑같은 수. 세모 똑같은 수. 자, A3, A6 똑같은 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결정해 보면 봐보세요. 자, 우리는 1, 2, 3이라는 숫자 세 종류거든요. 그래서 요 네모 자리 있죠. 100의 자리에 동일한 수 넣는 경우 생각하면 100의 자리에 요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로 같거나 2로 같거나 3으로 같은 세 가지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 이렇게 한 종류가 써 있다면 이제 A2하고 A5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그래 두 가지. 그다음에 A3하고 A6에게 들어갈 수는 한 가지. 그래서 3팩토리얼. 즉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전체 90개에서요. 바로 m과 n이 같은 수가 되는 세 가지 케이스를 빼면 자, m이 n보다 큰 경우와 n이 더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둘이 경우의 수 일치하니까 그거의 절반만큼 차지하겠죠, 이게.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도 90에서 3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42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2개를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90분의 42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6건을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6건도 좀 떠올려 보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기본 문제로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이나 B가 이길 확률은 동일하죠.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A가 이기는 케이스를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즉 A가 이기는 케이스 경우의 수나 B가 이기는 케이스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다. 그러면 오히려 A, B가 무승부가 나는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뺀 다음에 또 절반 이렇게 가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유형도 꽤나 지금 기출 몇 년 안에 기출된 경우가 좀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정리하다 보면 또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통에서는 좀 제일 까다로운 문제 27번 문제였고요. 자, 확통 얘기를 좀 해보자면 확통이 이번 시험에서 좀 변별력이 있게 나왔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겪었던 시험보다도 좀 까다로웠죠. 그쵸? 그래서 쌤이 학원에서도 보기에는 학생들 점수 다 조사해봤는데 역시 확통에서 좀 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70점대에서 80점대 그 사이에서는 거의 확통에서 좀 갈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통 평소에는 좀 잘 안 틀렸는데 이번 시험에서 좀 틀렸다라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조금 좀 준킬러 문항들 있죠? 그것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도형의 극한 문제 되겠죠? 자, 매번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림의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질문하겠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 5이니까요. 이 길이는 1, 또 이 길이도 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반원 호위에 P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A고요. 반지름이 요 AP인 바로 1. 그래서 여기 A가 중심이면서 요 보이세요? 부채꼴. 요 반지름 그대로 컴퍼스 돌리듯이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채꼴이 좀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체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부채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원의 중심에서 요 현 쪽으로 쭉 수뇌발 내린 거 H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R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점 R은 뭐냐 그랬을 때 호 PR하고 호 RB의 길이비가 3대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PR 보이시죠? 요거 하고요. 자, 요 RB하고 3대 7이다 라는 거는 하나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R을 잡았다. 그 다음에 요 R 쭉 연결한 거고 요 아까 요거하고의 교점이 T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요 색칠한 부분은 S1, 색칠한 부분은 S2 요 넓이.
자, 이렇게 한 상태, 또 여기가 세타라고 설정된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는 극한값 구해야 되는데 분모에는 OH 길이를 세타로 표현해야 되고요. 분자 S1 빼기 S2를 세타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입니다. 됐죠? 자, 간단한 분모 OH부터 보겠습니다. OH 보시면 여기서 바로 요 직각삼각형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빗변이 1이고요. 여기 기준각 세타 있으니까 요 OH는 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즉 여기가 그냥 사인 세타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OH 길이는 사인 세타, 이거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S1 빼기 S2인데 S1을 따로 S2를 따로 구해서 빼야 되냐? 그러긴 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떤 두 색칠의 부분이 특히나 뺄셈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즉 S1과 S2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쌤은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쌤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된 도형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 이 부분을 S3라고 놓고요. 이걸 좀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S1, S2 이 뺀 거하고 똑같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쌤은요 S3를 이용하기 위해서 S1 쪽에도 하나 S3를 더해 놓고요. S2 쪽에도 S3를 더해놔도 결국은 S3는 소거되니까 원래 구하고자 하는 값하고 동일하죠. 그쵸? 근데 S1에다 S3 구한 거, 더한 거,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보세요. 요 부채꼴 있죠? 요 부채꼴에서 결국 요 삼각형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아, S1하고 S3의 합이라는 거는 요 부채꼴 있죠? 부채꼴. 바로 PAQ인가요? 그쵸. PAQ 여기서요. 빼면 됩니다. 즉 삼각형이요. 바로 AOH 요걸 빼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S2하고 S3의 합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부채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채꼴 구하면 되는 거야. 부채꼴 ROB 이렇게 구하겠다는 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전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부채꼴 PA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PA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하고 중심각을 하면 되는 중심각이 세타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길이인데 지금 이 길이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직각삼각형에서 볼까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밑변은 자, 요 빗변 1에다가 코사인 곱한 코사인 세타죠. 근데 현이잖아요. 현은 중심에서 이렇게 써내면 수직 2등분하니까 여기는 또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 부채꼴에 바로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 두 개니까 2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코사인 세타가 요 AQ 길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부채꼴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 기억나시죠? 2분의 1에 R제곱이니까 2코사인 제곱하면 4코사인 제곱 여기다가 각 세타까지 곱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OH 뺄까요? 자, AOH 이게 직각삼각형이 밑변이 코사인 높이가 사인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사인 코사인의 곱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부채꼴 ROB 보겠습니다. 여기 ROB 보시면 반지름이 요 1에 해당되겠죠. 그쵸? 요 각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 구해봐야 되는데 요 각 좀 구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S3인 건 맞고요. 자, 보세요. 자, 요 부채꼴의 요 중심각 여기 각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P하고 O하고 연결해야죠. 요렇게. 자, 이런 형태의 우리 도형극한에서는 항상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늘 패턴상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반지름, 반지름이네 여기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세타면 그래 여기도 세타. 세타 더하면 여기가 지금 외곽 2세타가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근데 요 중심각이 2세타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요. 부채꼴 ROB의 중심각은 여기에요. 여기. 그쵸? 2세타의 일부인데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요 호의 비가 있잖아요. 호. 그쵸? 호가 3대 7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심각을 구해보면 2세타에서 자, 호의 비는 중심각의 비하고 같죠? 중심각도 3대 7이니까 3하고 7 더한 10 중에서 요 호에 해당되는 7만큼 차지하는 비율일 겁니다. 약분해 보면 5분의 7세타에 해당되는군요.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부채꼴 ROB를 해결해 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 1의 제곱이니까 뭐 그대로 1이겠죠? 거기다가 중심각 5분의 7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2인데요. 요 세타는 앞쪽에 쓸게요. 2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7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마무리 계산 이제 하면 됩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자 0에서 우극한 값이고요. 분모 OH는 사인 세타죠. 자 이제 분자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요렇게 다 갖다 쓰고요. 이제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됐죠? 자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분리합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자 0에서의 요렇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분의 얼마? 세타 요게 1로 가는 극한값이죠. 그 다음에 요게 2 코사인 제곱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값이고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자 사인 약분하면 결국에는 코사인만 남는 거죠. 요렇게 남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7 밖으로 나가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즉 사인 세타분의 세타 남는데 이것도 역시나 극한값이 1입니다. 그쵸? 자, 쌤이 1로 가는 거 요거 1로 가는 거죠. 이 1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도 1로 가는 거죠. 계산해보면 자 세타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니까요. 1의 제곱까지 하면 2에 해당되는 값이겠고요. 자 역시나 코사인 요 극한값 0 대입하면 1이죠. 빼기 2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7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 계산해보면 5분의 4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요 A 값이 5분의 4입니다. 그 상태에서 50 곱하기 A니까 5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해주고요. 바로 40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40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도형의 극한, 즉 두 부분의 넓이 빼는 식으로 나온다면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거를 중간에 끼어 있는 것까지 해결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아이디어는 정말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형태로 바꿔서 정리하고 극한 계산 정확하게 하면 되는 자 이런 도형의 극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해결을 해본 거고요. 자, 이제 킬러 문항 2개 남았죠? 29번하고 30번 둘 다 풀이 과정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중반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려놓고요. 29, 30번은 따로 후반부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 필요한 친구들은 그때 와서 같이 또 오답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